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나셨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도 청와대 텐트 안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고 문재인 하야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 후에 분수화 광장에서 기도회 및 국민대회를 또 시작할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못 뽑아 놓으니까 온 나라가 다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또 사회도 또 직장도 학교도 국가와 온 나라 전체가 지금 어두움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돌아오는 10월 3일 이승만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13 문재인 4.19식 끌어내기 국민대회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 놓겠습니다. 반드시 10월 3일 날은 문재인을 끌어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잘못된 헌법을 개정하여 다시는 주사파가 그리고 주사파와 비슷한 이러한 집단들이 대한민국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아주 대한민국을 만세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헌법위회의 권위를 가지고 4.19식 청와대 진입을 하여 문재인 저놈을 뒤지에다가 담아서 나올 생각입니다. 물론 그 전에 스스로 이승만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스스로 나오면 그것은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저놈의 속의 성격을 보아 그렇게 하지는 아니할 것 같고 그렇다면 강제 집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도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 40년 목회하면서 한국 교회와 또 대한민국과 또 대한민국 사회를 제가 70년 동안 겪어본 결과 정말 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참 기적입니다. 제가 태어난 그때만 해도 저는 6.25 바로 다음에 태어났습니다마는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비참했잖아요. 그 당시의 국제적인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의 GNP가 57불 아닙니까? 등수로 따지면 인도 다음에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내가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갔더니 필리핀 그 사람들이 날 보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요즘 뭐 잘 살게 되었다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왜 큰소리 안 쳐? 그랬더니 김포공항 그거 누가 지어준 줄 압니까? 그래요. 그래서 김포공항 우리가 지었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김포공항 요즘은 국내선로 쓰고 있죠. 그거 예청사 필리핀에서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춘체육관 그거 누가 지어준 줄 압니까? 그래서 장춘체육관은 우리가 지었지.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웃으면서 장춘체육관 필리핀에서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형편없었던 나라입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미국이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때리고 3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때렸으나 우리가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었지만은 그때에 막막했습니다. 한반도는 혼돈의 상태에 빠졌죠. 그 후에도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바로 9월 달에 해방된 지 한 달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했죠. 그 중에 가장 큰 질서는 일본 놈들이 핵무기를 맞고 일본의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한다고 선언했지만은 그러나 한국 안에는 일본 군과 일본 사람들이 34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항복했으나 한반도는 여전히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키나와에는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일본 군들이 못된 짓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유부녀 성폭행하지요. 문화재 파괴하지요. 또 가지고 가지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34만 명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국민들은 총칼을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일본군을 그 패잔병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오키나와에는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므로 그때 일본군들이 겁을 먹기 시작한 거죠. 슬슬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일본 본토에서 항복했다고 34명, 적은 숫자도 아닌 34만 명이 총칼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물러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도망친 결정적 이유는 오키나와에는 미군, 메가드 사령부의 미군이 한국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그때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미군이 한국에 온 이유는 요즘 주사파 애들이 국민들의 핏속까지 이렇게 거짓말 해놓은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살이 시키기 위해서 왔다. 일본군을 쫓아내고 일본군 대신 미군이 한국을 제국주의화하기 위해 왔다. 지금 국민들이요, 그 주사파 애들이 사기극을 펼친 그 말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저 주사파 애들은요 역사를 사기치는데 왕입니다. 왕. 문재인 저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왜곡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가장 큰 사기가 뭐냐? 일본군이 물러간 자리에 미군이 와서, 장소도 그 자리다. 용산의 미군부지. 그 옛날에 그 몽골군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있었던 자리죠. 그리고 일본군들이 그걸 뺏어서 일본군들이 36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자리가 용산 미 8군 부지 맞습니다. 장소는 그 자리 맞아요. 그래서 미군이 일본군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한국을 다시 미국이 제국주의로 만들어 놨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안 해도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살지 마세요. 이런 거짓말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이런 나라에 여러분들이 살 자격이 있습니까?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가 쓴 해방전후사 인식의 전체 주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좌파 모든 운동가들의 교과서입니다. 해방 전후 인식사. 그게 뭐냐?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을 때려서 한국을 해방시켜 준 거는 감사한데, 그 다음 말입니다. 일본군이 물러간 자리에 미군이 와서 미국이 한국을 제2의 제국화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모든 좌파 애들의 교과서요, 교리요, 내용이요, 최장집의 해방 전후사 인식이요, 백낙천이요, 한양대학교 이영이요, 이게 바로 정교조요, 이게 주사파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교리가 북한에서 날라온 교리거든요. 북한에서 70년 동안 북한 통전부에서 끊임없이 한국의 대학가에 남로당에 공작한 그 교리의 기본 헌법이죠. 주사파의 헌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헌법.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아서 넘어갔다는 거죠. 여기에.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 목사들도 일부분 이 교리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친놈이죠, 그게. 그 목사입니까, 이 자식들이? 나쁜 놈들 같은 자식들이 생겨가지고. 목사가 돼서 진리 위에 서야 되고, 목사는 공부를 해야지. 야, 이 자식들아, 내가 이름을 꼭 대야 되겠어? 목회자 안에 이 사상 가지고 있는 놈들? 바로 이 사상입니다. 뭐냐?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고 8월 6일 날 나가사키 원자탄 터졌을 때 일본이 항복하자 일본 군들이 일본으로 철수를 한 자리에 미군이 와서 똑같이 한국을 일본군 대신 우리를 제국화시키고 있다. 요거요. 요 모든 말이 여기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애국운동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또 한총련, 전교조 수도 없는 사람들과 말싸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형무소, 교도소에 찾아가서 제가 신방가 가지고 대화해보면 100이면 100 다예요. 지금 사상범으로 저 갇혀있는 모든 그 범죄인들 있죠. 그 사람들의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근데 이 교리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발소 통전부, 우리나라로 국정원이죠. 북한의 통전부가 70년 동안 한국을 공작하여 성공한 헌법입니다. 헌법. 바로 이 거짓의 헌법, 사기 헌법, 김일성으로부터 날라온 바로 이 주사파의 핵심 사상, 이걸 깨지 않고는 우리가 애국운동 해봤자 사상 누각입니다. 집 지어봤자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에 우리가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 첫 번째 전략은 해방 후에 지금까지 존재한 거짓의 대명사, 사기의 대명사, 이거부터 개인, 가정, 교회, 직장, 사회, 학교 모든 단체로부터 이거부터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 인간이 그렇게 거짓말에 속아서 일생을 살고 싶어 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주는 밥을 먹고 대한민국이 주는 옷을 입고 사는 인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말을 성경보다 더 믿는 이런 이 빨갱이 같은 기독교인들, 야 이 자식들아, 교회 나오지 마 이 자식들아, 니들. 야 이 자식들아, 목사 새끼들아, 니들 교회 목사하지 마 이 자식들아. 제1의 거짓말 위에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뭘 설교를 하겠다고 떠들어. 니들이 목사 이 자식들아. 또 하나의 나쁜 놈들이 누구냐? 나는 중도당하는 놈입니다. 중도. 중도요? 중도는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죠. 중도란 말은요 곧 좌파란 얘기예요. 목사들 중에서도 뭐 중도는 소리 하는 놈들은 목사 직분 다 사표내 이 자식들아. 니들
어디 할 짓이 없어.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라고 떠들어 이 자식들아 말이야. 니들이 바로 일본 시대 때 신사 참배한 바로 그 피를 받은 놈들 아니야? 어? 이런 상황만 생기면 꼭 청개구리 같이 생겨가지고 요 동네 가서는 색깔을 요렇게 뒤집고 요쪽 동네 가서는 요 뒤집고 있고 그게 목사냐 이 자식들아. 니들 속에 성령이 있어? 어? 성령이 있는 놈들이 중도라고 해? 성령이 중도라고 하더냐? 성경은 뭐라고 말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랬지 중도하란 말 없잖아. 성경에. 엘리야다 뭐라 했어? 너희들이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님 택하든지 양편에 분명히 갈라서라. 왜 중간에 머뭇거리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 성경은 중도를 허용하지 않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어디 이상한 말이야. 성경에도 없는 중도란 말을 끌고 들어가지고 나는 중도라고. 야 이 개자식들아. 나쁜 자식들 말이야. 니들이 교회를 이끌 능력이 있어? 그 따위로 해서? 그 마귀와 하나님 놓고도 너는 중도라고 하겠지. 난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야. 난 중도라고. 얘 이 개자식들 같은 애. 나쁜 놈들 말이야. 응? 그러므로 이번에 10월 3일 날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혁명에는 중도 없습니다. 진리 위에 설 것인가 거짓에 설 것인가에 대한 대민족적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해방 후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혼돈케 하고 힘들게 했던 바로 일본군이 물러간 자리에 미군이 와서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는 해방되었으나 다시 미국의 제국주의에 들어갔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게 왜 아니란 것을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깨기 위한 첫 번째 논지는 히로시마에 있는 미군이 해방 후에 9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미군이 1차적 미군이 온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첫 번째 온 미군 언제부터입니까? 45년 9월 달에 와서 49년 6월 30일 날 나갔습니다. 미군이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미군은 일본군을 쫓아내고 일본군들이 해방된 한국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특별히 여자들 괴롭히지 못하도록 두 번째 대한민국의 문화재 못 가지고 나가도록 해코지 못하도록 일본군을 추방하기 위해서 미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반론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 증거가 있느냐? 있죠. 그 증거가 뭐냐? 48년 6월 30일 날 미군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영원히 제국주의로 지배할 마음이 있었다면 왜 나갑니까 미군이? 48년도에 미군이 나갈 이유 없어요. 힘이 모자라서 나갔습니까? 아니 박근영하고 남로당 일당이 빨간 띠를 머리에 메고 시청 앞에서 양키 고홈 미군들 물러가 그런다고 미군이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미국은 누구 힘에 의해서 나갈 사람이 아니죠. 그럼 미국이 왜 갔습니까? 미군이 한국에 온 1차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간 거예요. 스스로. 그 목적이 뭡니까? 일본군들을 다 군복을 벗기고 다 손로 짜매서 부산항을 통하여 일본군들을 다 내쫓았죠. 내쫓고 난 뒤에 그리고 하지 중장이 아이고 감사해라. 지금 여기 방송 듣는 중에 또 지원금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한국에 와서 일본군을 내쫓고 무장해제하고 목적 달성했지요. 그리고 하지 중장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양 미군이 여기 왔는 겸해 너희 나라를
바로 세워주고 나가리라. 선택해라. 첫째, 공산주의. 둘째, 사회주의. 셋째, 자유민주주의. 셋 중에 하나를 동그라미를 쳐라 하고 하지 중장이 앙케이트 조사를 딱 했는데, 그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뭐가 공산주의인지 뭐가 사회주의인지 뭐가 자본주의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80% 이상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세워달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정과입니다. 정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국민 우리나라라고 좋은 것만 말하면 안 돼요. 한국 국민들도 실수한 우리의 내적인 치부를 다 꺼내놓고 토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했을까요? 하지 중장한테. 그 앞에 과정은 대한민국의 이념사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 놈들이 1910년도에 고종을 굴복시키고 한국 땅에다가 실현했죠.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식민지하에 들어갔죠. 일본한테 우리가 일본 강점기, 북한에서 나온 말이지만 강점기, 우리는 한일합방이 1910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때는 미개했냐면 나라가 일본한테 넘겼어요. 일본에게 우리가 스스로 이 나라를 관리할 힘이 없으니 일본에게 위탁경영입니다. 위탁경영. 우리나라를 다스려 달라. 이걸 결정한 것이 1910년입니다. 10년. 그럼 또 그 앞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국가를 일본에게 위탁경영을 왜 그렇게 넘겼느냐? 그 앞에는 바로 동학난이 있죠. 동학난. 동학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원군이 만든 겁니다. 대원군. 고종의 친아버지지요. 친아버지. 친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세자로 밀어넣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이제 철종을 이어서 세자가 됐는데, 그 후에 고종이 왕이 되니까 아버지가, 이왕이 저 종로 3가에 가면요 이왕의 집 좋은 거 있습니다.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서 집을 지어놓고 경복궁을 향하여 리모컨을 가지고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사실 섭정이죠. 아들이, 고종이 왕이 되었지만 어린 왕이 뭐 왕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 친아버지인 이왕이 실제적으로 통치를 한, 그걸 우리가 대원군이라고 하잖아요. 대원군의 섭정이라고 하죠. 대원군의 섭정. 그때에 이 대원군이가 이게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이 문재인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이 자식이. 하이 세상에 농번기인데, 농번기. 일하는 농사철에 6월달 5, 6월 한참 일할 때, 그때에 강제 노력 동원을 하여 각 도별로 사람들을, 일꾼들을 뽑아 올려서 서울성을 새로 쌓으라 하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죠. 남대문 옆에 남산으로 올라가는 그 서울성 있죠. 거리를 보세요. 이렇게 보면요, 성 쌓는 모양이 고개 간격마다 다 달라요. 왜 다른지 압니까? 도별로 성을 쌓았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쌓은 성, 충청도에서 쌓은 성이 다르다고요. 이렇게 보세요. 서울시 성곽 외곽 이렇게 북악스카웨이 같은 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그게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농사도 못 짓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IMF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산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의 틈을 타고 나온 사람이 전봉준 동학난입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저 고종과 왕실을 저 자리에 둬서는 이 나라가 살 수가 없다 하여 전라도 정읍에서 동학난을 일으켜 전주를 지나서, 그리고
저 공주제에 오니까 그때 민간 동학난의 군대가 12,000명이 있었다. 12,000명. 12,000명으로 불었죠. 아, 숫자 대단했죠. 민간 군대가 12,000명으로 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드디어 이 조정에서 경복궁에서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종과 그 다음에 그 부인 민비. 예? 민비가 참 영리하긴 영리했는데 이게 여자가 지나치게 영리하면 완전히 망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민비의 제안으로 전하, 저 민간 군대가 우리가 지금 여기 경복궁을 지키는 국가군대보다 숫자가 많아졌으니 할 수 없습니다. 일본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서 일본이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일본한테 요청해서 일본군이 오게 된 거야. 한국에 와서 동학군을 좀 지켜달라. 그래서 일본 군대가 충청도 공주제에 가서 동학군하고 붙었는데 동학군들은 나다고 곡괭이하고 그 죽창가라고 하는 조국이가 말했던 그 죽창, 대나무로 만든 그걸 가지고 우우우 하고 덤비는데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왔거든요. 되겠습니까? 일본군의 정확한 통계는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일본군은 그때 2명, 3명밖에 안 죽었어요. 12,000명이 죽었습니다. 동학군대가 12,000명이. 그리고 동학난을 일으켰던 전봉주는 전라도 순천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체포되어서 사살되었죠. 그걸로 동학난이 끝났죠. 그러면 동학난을 진압한 일본 군대가 일본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경복궁에 와서 몇 가지를 조건을 말해요. 일단은 동학난을 물려준 돈을 내놔라. 대가를. 돈이 있나요? 한국이? 돈 안 주면 안 간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본으로 가면 동학난이 또 일어나. 불씨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으니 아예 우리가 여기 경복궁을 주둔을 진지를 하면서 지금 미군 부대가 있었던 용산입니다. 거기다 캠프를 치고 이제 영구히 한국을 지켜준다. 그런데 일본 군대가 동학난을 제압하고 한국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경복궁을 둘러싸고 한국을 지켜주는 것은 감사한데 한국에 있는 조선 청년들을 잡아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시키고 유학. 견학을 시켰어요. 견학. 일본 구경시켜주려고. 그러니까 수없는 청년들이 일본으로 가서 보니까 이 문화 차이가 한국하고 문화 차이가 일본하고 이거 100년 차이가 났어요. 그 이유는 서양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한국과 친교를 맺기 위하여 온 그 제미니호 강화의 앞바다에 온 그 배를 이 멍청한 우리 조선 지도자들이 고종이 그걸 물리쳤잖아요. 그때에 그 안에는 선교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배를 받아들였으면요. 오늘날 이 동북아의 상황이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 세상에 그걸 대나무 가지고 찌르면서 하니까 미국 배가 이 조선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싫어하는구나 해서 그 배가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으로 간 겁니다. 이 동북아의 그 상황은요. 서양과 미국에서 온 배를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역사의 운명이 바뀐 거죠. 그때. 그래서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떨어지고 일본은 개화가 된 것이죠.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일본만 갔다 오면 청년들이 미치는 겁니다. 문화 차이 때문에. 갔다 와서 고종한테 보호하기를 왕이여 왜 그러냐? 우리는 스스로 살 힘이 없는 줄 아렵니다. 야, 이 자식아! 무슨 놈의 자식아! 나라가 우리가 왜 스스로 못 살아? 일본을 가봤더니 일본 사람은 사람이 아니로 신이 없나이다.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냐 이놈아. 일본 사람들은요 성냥을 주머니 속에 넣고 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때 우리나라는요 성냥이 없어서 여러분 명절 중에 한식 있죠. 한식이 뭐하는 명절인지 압니까? 무덤 찾아가서 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식날이 뭐하는 날이냐. 왕이 불을 일으켜가지고 부싯돌로 불을 비벼서 일으켜서 이 불을 전국에다가 다 이렇게 옮겨줘요.
그러면 그 불을 받은 집집마다 며느리들이 저녁에 불을 피워서 돌로 덮어놓고 아침에 호호 불어서 불이 살아있으면 이건 효부예요. 만약에 불 꺼졌다, 이거는 완전히 나쁜 년입니다. 그래서 왕이 불을 내려준 날이 이게 환식인데, 일본 갔다 온 청년들이, 일본 사람들은 불을 왕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필요할 때마다 불을 꺼내 쓴다. 그래서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게 신. 그 고종이 그 말 듣고, 야, 이 자식이야, 그런다고 어떻게 신이냐. 내가 가보니 일본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없나이다. 자전거를 보고 와서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넘어지는데 타고 가니까 자전거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신을 타고 다닌다. 그 신을 타고, 원심력에 대한 원리를 모르니까. 이 문화 충격으로, 그러니까 전쟁, 육신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문화의 전쟁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문화의 전쟁에서 져버리면 다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소문들이 전국으로 확 나가서 일본만 갔다 오면 다 미쳐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살 힘이 없다. 일본한테 국가를 위탁 경영해야 된다. 이 사상이 급속도로 번져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날이 1910년 한일 합방인 것입니다. 결국 도장을 찍었죠. 사실은 그때 자세히 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고종이 그때 도장은 안 찍었어요. 도장은 그 후에 찍었습니다. 말로 일본군들에게 항복을 한 거죠. 위탁 경영이 위탁 경영. 전쟁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국가를 일본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연도가 5년 후에요. 1915년입니다. 15년. 그때서 이제 소문이 퍼져서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갔대.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다 인수인계했대. 이제 우리는 일본의 천황의 통치를 받고 우리나라의 이 고종은 천황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경영해야 된다고. 이 말을 들은 국민들이 그때부터 분노를 일으켜 5년 동안 분노를 일으켜서 1919년 3.1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3.1 독립운동을 일으킨 실제의 주인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이것도 역사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3.1 독립운동을 뭐 남학생, 여학생, 일본 남학생이 한국의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겨가지고 그래서 일어났다. 그런 미개한 소리 좀 하지 마요, 이제 앞으로. 그런 거짓말 교과서 다 때려쳐버려야 돼요.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은요, 이승만 때문에 일어난. 이승만이 1904년 미국을 가서 브리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드로 윌슨 총장을 만났는데 그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 딸 잭시하고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잘하면 이승만이가 윌슨의 사위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패밀리 가족 거기에 가보니까 윌슨이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다고 하는 사실을 눈치를 챘습니다.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이게 한국을 보고 말한 말이 아닙니다. 원래 유럽과 소련으로 넘어간 위성국,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불란서, 그 사이에서 소수민족을 향하여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을 외치려고 할 때에 이승만이가 옆에서 눈치를 채고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4대 독립운동기지 경성, 연해주, 그 다음에 상해, 동경 연락을 해서 머지않아 우드로 윌슨이 독립운동을 스스로 살 민족이 있다.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니까 이때 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어나라. 강력하게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난 게 3.1 독립운동인 것입니다. 이번 3.1절 때 내가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나한테 물어서 전면 인터뷰한 거 보셨나요? 내가 거기 자세히 내가 말해놨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원초적 배경에 대하여. 그런데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종로바닥에서 7,300명, 어떤 학자는 7,500명, 어떤 사람, 일본 놈들은 거짓말을 그래요. 300명도 안 죽었다고 이따위 소리 하는데 내가 볼 때 7,000명 죽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죽으니까 그때의 미국은 지정학적 거리를 더하기, 미국은 한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 게 한국을 보고 외친 게 아니라니까요. 구라파를 향하여 유럽을 향하여 외쳤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김칫국을 먹고 있었어요. 이승만이 시킨 대로 일어나면 미국이 함대를 가져와서 일본군을 물러칠 줄 알았다고요. 뭘 물리쳐요? 그래 우리 사람들만 죽었죠.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일본 헌병한테. 저 만주로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슬픔에 이제 잠겨 있을 때 2년 전에 일어난 게 뭡니까? 17년 일어난 게 볼셰비키 혁명이죠. 그 볼셰비키 혁명에 참여했던 한 분과위원이 고려인들이 있었어요. 고려인들. 그 고려인들 그 중에 제일 주범이 누가? 김맘겸입니다. 김맘겸. 이 고려인들이 볼셰비키 혁명에 참여했다가 성공하니까 그들의 스탈린, 레닌 지시를 받고 상해에 있는 인시정부를 공산화를 시켜라 지시를 받고 상해에 왔습니다. 그래 와서 김맘겸이가 여운형, 김규식 또 이동희 그 중에 바로 우리 한반도에 이와 같은 어둠의 씨를 뿌린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을 3개월 동안 방에다 가둬놓고 공산주의 교육을 해서 돈 300만 원을 줘서 정착금을 줘서 한국에 가서 조선공산당을 창당하라. 그게 1926년입니다. 와서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때의 우리 한반도는요. 이념사가 조금 공부라도 하고 글이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거의 다 공산주의가 다 됐어요.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안 도와주고 소련이 도와줬다. 소련이 도와주려고 한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 한반도의 지식인들이 다 공산주의 됐어요. 누가 할 것도 없어요. 뭐 학계 시인이고 뭐고 다 공산주의 다 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지 중장이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한국에 와서 일본군을 다 쫓아내고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자 공산주의, 두 번째 사회주의,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라 하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 82%였어. 82%. 그래서 하지 중장이 이 나라는 틀렸다. 그래서 이승만한테 야 봐라 이거 봐. 너희 국민들이 이런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 나라 희망이 없어. 가자. 그래서 48년 6월 30일 날 왔던 미군이 군사고문단 500명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철수할 때에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이 자식들아 도와주려면 확실히 좀 도와주지. 이렇게 놓고 가냐? 그래 좋아. 갈 때 무기는 좀 놓고 가라. 왜? 김일성이 저놈이 남침을 하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무기를 놓고 가라 하니까 하지가 뭐라 그러냐? 안 돼. 무기 하나도 여기 놔둘 수 없어. 오히려 너가 이 무기를 가지고 북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군사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무기는 우리는 가져가야 돼서 미군이 갈 때요 싹쓸이 가져가졌습니다. 박격포 하나 안 남겨놨습니다. 다 가지고 갔다고요. 그래서 진공상태가 된 거지요. 이제 남북한이. 그리고 난 뒤에 1년 후에 일어난 게 뭡니까? 6.25지요. 그러면 좌파, 종북, 주사파 너희들 잘 들어. 지금 니들이 자꾸 주한미군 물러가라 하는데 너희들이 물러가라고 하는 너희들이 상황은 1948년 6월 30일로 너희들이 시간표를 지금 돌리려고 하는 거야. 한번 해봤잖아. 미군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갔잖아. 안 갔나? 미군이 안 갔나? 미군이 한 번도 안 갔으면 내가 너희들 말에 동의할 수 있어. 응? 한총련, 정교조 그리고 민주노총 중에서 극주사파에 속한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주는 옷을 입고 대한민국이 주는 밥을 먹은 인간들아,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고려대학교 최장집이가 쓴 그 책 하나에 니들이 영혼을 다 팔아먹냐. 거기다가 그 앞에는 뭐 있어? 북한의 통전부에서 내려온 그 빨간 바이러스 앞에 니들이 영혼을 다 팔아먹냐? 이게 한반도에 이루어진 거짓말의 대명사예요. 거짓말에. 이게 거짓의 왕이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미군 한번 철수해볼까? 니들이 뭘 만들려 그래? 미군 철수하고 난 뒤에 뭘 하려 그래? 북한 인민군 내려오라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봤잖아. 과거에. 이건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제
우리는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어. 그동안에 너희들이 대학가에서 불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정교조 용서할 수 없어. 야, 이 자식들아, 니들이 뭔데 이 자식들아 미군을 물러가라 그러고 딸이요. 또 그래 나라를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지. 문재인, 당신 말이야 대학 다닐 때 젊었을 때 한번 하고 말아야지.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걸 지금도 그 속에 네가 실천을 하려고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지금 떠들고 앉았냐? 너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이라고 말한 거, 그 말 한마디에 너는 간첩이야. 너는. 아니 대학 다닐 때 그래. 나도 좀 그 대학 다닐 때는 나도 조금 좌파 기질이 있었다. 나도. 젊은 놈들이 다 그럴 수 있지. 내가 목사 돼가지고도 목사 초년기에는 나도 좀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나 사람이 크고 말이야 기도하고 책을 읽고 성장하고 하면 철이 들어야지. 나쁜 놈들 같으냐고 말이야. 어디라고 말이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응? 나쁜 놈들 말이야. 절대 니들 성공 못해. 10월 3일 날은 완전히 너희들을 용서 안 할 거야. 문재인 빨리 내려와. 그리고 주사파 너희들 인간이 돼서 정상적 삶을 살아야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말이야. 이래서 한반도에 위기가 왔고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게 불장난으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통전부로부터 내려온 미군 철수, 이게 지금 너무 위험한 선에 왔고, 내가 청와대 텐트 앞에 가만히 있다 보면요 하루에 4팀 5팀이 여기 행진이 지나가요. 근데 앞에 프랭카드 이렇게 친 거 보면 제1구호가 미군 철수예요. 저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 저거. 미군을 철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군은요 국가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달러를 지키는 달러. 미군이 나가면 달러가 따라 나간다고요. 상식도 몰라요? 필리핀 안 봤어요? 필리핀에 있는 크라크 공군기지 미군들이 다 오키나와로 부대가 옮겨가니까 필리핀에 있는 달러가 쫙 빠져나간 거 안 봤어요? 지금 전 세계에 독일도 미군이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죠. 미군이 있는 큰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은요 달러가 머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뭐 달러가 뭐 4천억 불? 예? 그게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붙잡고 있는 줄 압니까? 미군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4천억 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독일 마찬가지예요. 미군이 있는 자리에는 달러를 지키고 있다고. 그 자리를. 일본 마찬가지고. 기본적 상식도 모르는 인간들이 말이야 미군 철수하라고 떠들고 난리야. 하여튼 폐일은하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또 애국대회를 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은 한반도에 흘러가는 해방 후의 역사 철학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최장지비가 쓴 해방전후사 책은 완전히 그거는 거짓이요, 그거는 완전히 속임수요, 국민들을 완전히 사기친 책이란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추석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반도에 흐르는 이 거짓의 타르를 싹 걷어내야 됩니다. 절대로 미국이 한국에 온 것은 한국을 제국주의화 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나 같은 미군이 왜 또 왔느냐, 6.25 때 미군이 다시 왜 왔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떠나세요. 살지 마요 이 나라. 거짓말에 속아서 말이야 인간들이 말이죠. 거짓말을 정당히 여기고 말이야. 저기 저 스웨덴에서 저 5년 전에 나온 그 신문 기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안 해도 될 이념 논쟁하느라고 1년에 400조의 돈을 날리고 있다. 야,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400조면 국가 예산이에요. 국가 예산. 이념 논쟁 때문에 소모되는 돈이 1년에 400조라는 거예요. 스웨덴의 신문에 난 보도예요 이게.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도 내가 오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400조의 돈이 없어지느냐.
국가 예산이 날아가고 있어요. 국가 예산. 쓸데없는 돈으로. 이념 논쟁하는 것 때문에.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잠시 후에 11시부터 분수압 광장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